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인 오늘 G7 정상회의를 출국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대통령이어서 주목됩니다.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해 나선 정치권, 여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에 나섰고 야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했죠. 이번에 선출 방식이 처음으로 이제 권리당원도 참여를 해서 20% 비율만큼 이제 표를 행사했는데 처음에는 서영구 의원이 좀 앞서가는 듯 했다가 막판에 김병기 의원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선출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이 앞서가다가 막판에 뚝심을 발휘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김병기 새 원내대표가 시종일관 앞서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그 이유는 두 분 다 명심 마케팅을 내세웠는데 이 김병기 새 원내대표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 사무부총장 했고요. 지난번 22대 총선 때 후보자들 검증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관위 검증위원장, 그리고 또 공관위에서는 또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결국 뭐 무난히 김병기 새 원내대표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원내 지도부를 구성을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대규모다. 25명의 원내 지도부. 그 자리에서 좀 눈여겨보는 대목은 소통과 관련된 이 수석 부대표를 신설했다는 것. 또 그리고 민생 부대표 직이 신설됐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소통과 민생을 강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의 역점을 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혁 입법인데 일단 민생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지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에 지금 뭐 3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은 뭐 이전에 국민의힘도 1차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은 20조 플러스 알파인데 이 부분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처리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속도 조절을 요구를 했어요.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그런 부분과 또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이런 법은 좀 속도 조절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연국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 출범했고 이제 여소야대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대 야소로 이제 바뀐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사령탑 어떤 역할이 좀 기대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 복원을 얘기를 했죠. 정치 복원을 얘기했는데 이제 소통과 타협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아주 소수 야당입니다만은 정말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입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들 착실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용산의 출장소, 그야말로 용산의 출장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경 부분은 이제 야당도 역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가장 이제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인사 청문회 전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가 먼저 시작될 텐데 김민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도덕성 문제인데 총리마저 도덕성 문제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정말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러면은 정부 초기부터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이게 원내에서 의원들의 뜻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뜻을 잘 대통령에게 잘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여당의 원내사령탑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이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야당의 목소리도 좀 반영해달라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오늘 잠시 뒤에 2시부터 의원총회 열어서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데 세 분이 나오셨어요. 3파전 양상인데 송원석 의원, 이현석 의원, 김성환 의원. 각각 지역이 이제 송원석 의원은 TK 그리고 이현석 의원 PK, 김성환 의원 수도권. 뭐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좀 나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각각 좀 다른 입장이어서 약간 예측 불허 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우리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 수를 보면은 수도권 19명, TK가 25명, PK가 33명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후보들이 수도권, TK, PK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계파 형태의 표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윤 계열은 이제 TK의 송원석 의원을 지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친한파들은 이제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생각되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 의원들이 이제 이현성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현석 의원이 뛰어들면서 조금 이제 혼돈양상이 됐는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결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차에서 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까지 가는 거죠? 결선하긴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마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길에 어떤 방향성이 주어질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지을 겁니다. 이게 또 친윤 세력을 등에 업은 그런 원내대표가 탄생한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친윤 세력이 득세를 하는 것이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앞날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정말 쇄신, 혁신, 당을 정말 뿌리째부터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원내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쇄신, 혁신, 이걸 뭐 세 분 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론에? 그렇습니다. 다 쇄신, 혁신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뒤에 계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파 청산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당장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의 그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인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그늘 속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지금 당이 약간 이제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그 혼란을 이제 수습하고 새롭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계기가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쭉 말씀하셨지만 대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전히 친윤이 가장 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뭐 3파전 양상은 혼전 양상이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박빙의 승부
가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친윤들 아니겠습니까? 친윤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초보 정치인을 데려와서 결국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정권까지 창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갖 폭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제동을 걸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자멸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사실상 방해를 했고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정당에서 여전히 친윤 후보가 원내대표 당선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나마 국민의힘이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다면 친윤 출신의 원내대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박빙이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친윤 출신의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의 계파 싸움, 당 분열 양상은 더더욱 심화되고 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장 격돌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오늘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자신이 요구하는 5대 개혁 쇄신안을 좀 당원들에게 물어달라. 글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굉장히 국민의 미래는 어둡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속 정당 해산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친윤의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완전히 이제 구구 영남 정당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내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연루됐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또 정당 해산에 그런 절차까지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5대 개혁안과 관련해서 당원 조사를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본인이 내세운 5대 개혁안이 수용이 된다 그러면은 자신이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당원 조사를 하라는 거는 당원 투표를 하자는 투표를 얘기죠. 해서 수용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자.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5대 개혁안은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계파에 따라서 뭐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단계로 가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기본적인 수습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은 그 대선 이후에 지금 뭐 거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실제로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원내대표도 편성이 돼서 조금 새롭게 지도 체제가 구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입법 독주를 비롯해서 밀어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소수 야당으로서 힘이 없단 말이죠. 무력하기 짝이 없단 말입니다. 지난 3년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믿을 곳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지지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소수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견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부 견제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쇄신책을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첫 단추가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이제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쇄신책을 가지고 혁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여야 모두 이제 원내사령탑을 다 이제 뽑게 되고 이제 국회 이후에 이제 전개될 국회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가장 첫 무대로 격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발목 잡기를 계속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외면받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 190석 정도 법여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항할 투쟁 수단이 없어요. 예. 특히 이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거부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해서 뭐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뭐 입법, 행정 모두 다 여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여론에 의지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더 식어가고 있다. 말씀하셨지만 뭐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대선 참패 이후 하락하면서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주겠지만 오늘 원내대표를 정말로 친윤이 아닌 그런 인사를 통해서 쇄신의 뼈를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이 도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도 도덕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덕성에 있어서 심판받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3대 비리 특검도 다 윤석열 또 김건희 두 사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심판하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운 무대가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적 사정의 그런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새 정부 초기니까 말이죠. 뭐 견제할 건 견제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나라를 위해서는 성공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입법 폭주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상법을 비롯해서 뭐 양국관리법이라든가 뭐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뭐 줄줄이 그동안 못했던 법안들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전혀 그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폭주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견제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계속 이래 나라를 갖다가 운영해 나간다 했을 경우에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것은 섞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민주당에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될 텐데 당내에서도 견제하기 힘들 것입니다. 워낙 권력이 절대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견제하기 힘들 것이고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그거 돌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법사위원장 야당 몫입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가져가는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대 권력 속에서 법사위원장마저 여당이 계속 가지고 입법을 해 나간다 할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패착을 겪지 않으려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야당에 그동안 지금 어느 정부든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야당이 돌려줘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좋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이죠. 일단 뭐 우리 정영국 대변인께서 너무 힘이 세다, 절제해야 된다. 그 부분에는 이제 100번 공감하고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을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이미 개원 때 2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대목입니다. 근데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이걸 달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합의를 깬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야당이 다 했다라는 건 안 맞고 박병석 국회의장 때는 다 당시에 국회의장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다 했다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2시부터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고, 하여간 뭐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이렇게 또 선출이 되고 나면 또 이제 만나실 테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도 하실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